안개꽃 빌라의 탐식가들. 장하결 장편소설. 다른 사람의 음식에 절대 손대지 마시오. 안개꽃 빌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건을 파헤치며 드러나는 그들의 묵직한 현실. 육소미. 시금치 된장국 냄새가 나는 집. 돌이켜보면 소미는 뜨거운 김과 집 전체에 퍼지는 구수하고 칼칼한 시금치 된장국 냄새 때문에 안개꽃 빌라에 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지역과 평수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다. 안개꽃 빌라에 오기 전에 들러봤던 고시원은 부엌이 협소해 요리하기 어려워 보였고 식탁이 없어서 방에 있는 책상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반면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인 안개꽃 빌라는 공용 공간으로 거실을 쓸 수 있고 베란다가 있어 햇볕에 빨래를 널 수 있었다. 일하고 있는 도시락 가게와도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소미는 모란도시락 사장이자 안개꽃 빌라의 주인인 모란에게 이 집을 소개받았다. 모란은 거제도에서 상경해 이모네 집에서 출퇴근하는 소미의 사정을 듣고 마침 자기가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빈방이 났다며 소미를 데리고 갔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 없고 소미 또래인 유정만 혼자 부엌에 있었다. 모라는 유정이 소미와 동갑이고 용신대학교 영문과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유정은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중이었다. 집안이 고요해 유정이 나무도마에 채소 써는 소리가 잘 들렸다. 짧은 간격으로 탕탕탕이 아니라 간격이 꽤 있는 탕, 탕, 탕 이었다. 소리로 보아 칼질이 썩 능숙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들리는 도마 소리가 정감있다. 소미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 수압을 확인하다가 도마 위를 봤다. 부엌의 난창으로 유정의 인상처럼 따뜻하고 참한 빛이 들어와 나무 도마 위를 비추었다. 큼직큼직하게 썬 시금치와 어슷하게 썬 고추, 반달썰기한 애호박에서 싱그러운 풋내가 올라왔다. 보라는 소미를 거실로 이끌었다. 냄비에 물 끓는 소리가 나며 구수한 멸치국물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유정이 된장을 물에 풀자 멸치국물 냄새는 곧 된장국 냄새로 변했다. 고추장도 조금 넣고 고추도 썰어 넣어서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냄새였다. 이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커졌다. 끓어 넘치기 전에 불 조절을 잘해야 할 텐데. 모란의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정신은 부엌에 반쯤 가 있었다. 소미가 거실, 방, 욕실과 베란다까지 둘러보고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유정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시금치 된장국,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익은 계란 프라이, 총각김치, 쌀밥 반 공기가 전부인 소박한 차림이었다. 시금치가 푹 익은 된장국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유정이 한 손으로 우물거리는 입을 가리며 곁눈질로 소미를 쳐다봤다. 소미는 자신이 대놓고 쳐다봤음에 민망해져서 일부러 부엌을 휘 돌아보는 척하며 걸어나왔다. 보란이 쉐어하우스의 규칙을 설명하는데 유정이 달그락거리며 숟가락질하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잘 익은 총각물을 아작 베어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나라면 고봉밥으로 한 공기는 더 먹었을 텐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소미 학생, 세입자 아가씨 둘이 갑자기 나가서 방이 났지. 이 가격에 이만한 방 구하기 쉽지 않아. 소미가 대학을 졸업한 지는 2년쯤 되었기에 학생은 아니지만 뭐라는 소미를 그렇게 불렀고 소미도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지금까지 본 집, 대여섯 군데를 떠올려 봤을 때 소미의 생각도 모란과 다르지 않았다. 소미는 빌라 3층의 모란의 집으로 올라가서 임대차 계약을 쓰고 모란이 일러주는 말에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얼른 저녁 먹을 생각밖에 없었다. 모란 도시락에 취업한 것도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먹는 걸 좋아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적어도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만 먹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경찰 시험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면서는 절대로 하기 싫은 일만 제하고 남은 곳에 모조리 지원했다. 소미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째 시험에 낙방하자 그런 확신도 흔들렸다. 가족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소미의 일가와 시험 낙방에 대해 한마디씩 얹었다. 젓가락을 들고 뭘 집으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이거 먹어라, 아니 저거부터 먹어라, 이건 이 방법대로 먹어야 한다고 참견을 들으면 원래 먹으려는 것도 먹기 싫어지기 마련인 법. 딱히 틀린 말 없는 가족들의 잔소리지만 소미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어졌다. 경찰이 내 길이 아닌가 싶고 잠시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이번 해만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며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겠다며 도피했다. 소미는 임원의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버스는 10,000원이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져 소미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뭘 할지 고민이라고 이모가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서 오늘 띄웠다. 객식후가 되면서 소미도 4인 가족 단체 메시지 방에 끼게 되었다. 아직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소미는 시금치 된장국 칼칼하게 해서 어때요? 라고 글자를 입력했다. 소미가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사촌동생이 피자 먹자 엄마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부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이모는 몸에 또 안 좋게 피자냐고 핀잔하면서도 요리하기 귀찮았는데 시켜먹는 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다. 소미는 보내려던 메시지를 지우고 자기도 피자가 좋다고 답했다. 소미가 조경이 잘 된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피자 냄새가 진동했다. 냄새의 강도를 보아서 배달원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메뉴는 뉴욕 스타일의 페퍼로니 피자. 이모가 먹을 복 있네. 딱 맞춰서 오고. 하면서 소미를 맞았다.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소미 엄마가 식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도 했다. 소미네가 대식구인데다 먹성이 좋은 집안 내력이라 까딱 늦었다면 몫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이모네 식구들 옆에 잽싸게 앉아 소미도 패밀리 사이즈의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을 떼어내 양손으로 받치고 먹기 시작했다. 도우 위에 똑같이 생긴 동그란 페퍼로니가 빽빽하게 박혀있는 게 꼭 아파트 창문들 같았다. 얘가 가방부터 내려놓고 먹어. 이모가 소미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서관 갔다가 바로 집 보고 온 거야? 소미는 입안 가득 피자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등줄기가 서늘했다. 가방에는 경찰 공무원 문제집 대신 모란이 남았다고 싸준 도시락 가게 반찬들이 들어있었다. 그나마 반찬 때문에 가방 무게가 있던 것이 다행이었다. 소미는 페퍼로니 피자를 입안에서 마주 씹고 꿀꺽 삼켰다. 소미가 안개꽃 빌라에 이사 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소미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서울에 올 때 바리바리 쌓아온 문제집과 공책이 대부분이었다. 소미가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담아둔 상자를 비우고 나니 치즈 녀석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치즈는 하우스메이트인 시연이 키우는 고양이다. 쫑긋한 귀부터 상자 안에 말아넣은 꼬리까지 녀석의 온몸을 치즈색 털이 뒤덮었다. 더 자세히는 주황색과 누르스름한 흰색이 대리석 무늬처럼 섞인 콜비잭 치즈 같았다. 이사 온 첫날 마루에 웅크려있는 녀석을 보고 나무 도마 위에 덩이째 올려진 콜비잭 치즈가 걸어오는지 착각했을 정도다. 콜비잭 치즈는 서울 이모네에 살면서 처음 먹어보고 이름을 알게 된 것으로 소미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제발로 소미에게 걸어오기까지 하는 고양이 치즈에 비할 바는 아니다. 치즈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두 뼘 길이의 빨간 끈을 물어 뜯으면서 빈 상자 안에서 뒹굴었다. 끈은 양끝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공단처럼 매끄러운 재질이었다. 상자가 그리 크지 않아서 옆으로 두 바퀴 구른 치즈가 상자 벽에 부딪혔다. 녀석 때문에 문제집 정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소미가 상자를 잡고 슬쩍 흔들어 봤지만 치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정의 말에 의하면 길에서 살던 치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척추가 다 드러날 만큼 말랐다는데 지금은 그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토실토실하다. 치즈는 내일이면 시안과 함께 안개꽃 빌라를 떠난다. 소미가 작별의 아쉬움을 담아 치즈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이 기분 좋은 듯 갸르릉 소리를 냈다. 치즈는
다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진 빨간 끈에 흥미를 잃고 상자 벽을 핥히기 시작했다. 소미는 문제집 더미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매진한 공부의 결과물로 남은 것이라곤 고작 이런 것뿐이었다. 메뉴에 있는 공책의 표지는 조금 전 치즈 녀석에 의해 반이나 찢겨져 나갔다. 녀석은 하우스 메이트들이 방심하고 놓아둔 고지서나 편지 같은 것을 종종 찢곤 했다. 그때마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녀석 앞에선 치즈 앞에 쥐가 되어 화가 스르르 풀리긴 했지만 소미 역시 치즈에게 이길 마음은 없었다. 소미는 옥상에 가서 빈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나가는 김에 치즈가 내버려둔 빨간 공단끈을 주워서 현관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안개꽃 빌라는 각 방에 쓰레기 봉지가 다 차면 현관 앞에 있는 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빌라 앞에 내다 버린다. 종량제 봉투 옆 바닥에 잘게 찢어진 흰 종이와 노란 머리카락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 앞에 주저앉았다. 종량제 봉투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틈에 노란 긴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찢어진 봉지의 단면을 보니 고양이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것 같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귀여운 말썽이지 생각하며 소미는 스케치북을 찢어놓은 것 같은 흰 종이 한 움큼과 머리카락을 주워 넣었다. 그리고 빈 상자를 구하러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 차면한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1리터 우유값 같은 냉동 탑차가 담 옆에 주차된 게 보였다. 모란의 아들이 운영하는 빌라 1층에 수산 유통업체가 망한 후로는 못 바뀐 듯 같은 자리에 있었다. 소미가 남은 반층을 더 올라가자 옥상 입구로 찬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지? 이제 같은 집에서 무서워서 잠깐도 못 있겠어. 무슨 소리지? 누가 전화 통화를 하나? 소미는 걸음을 멈췄다. 몇 마디 나눠본 적은 없지만 시연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약간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나머지 하우스메이트들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옥상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뒤돌아서며 손바닥으로 짚은 화강색 재질의 벽이 차가웠다. 계단 쪽 벽은 상아색 배경에 검거나 회색이거나 흰 점이 어지러이 콕콕 박혀 있었다. 계단에도 그와 비슷한 전어 껍질 같은 무늬가 반복되었다. 남의 통화를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발걸음이 쉽사리 떼어지지 않았다. 소미가 한쪽 발을 떼었지만 나머지 발은 껍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들러붙은 듯했다. 공연장은 내 SNS 보고 찾아온 것 같아. 그거 외엔 실수한 거 없어. 작정하고 협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 시연이 억울한다는 듯 말했다. 저번엔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왔었어. 새로 이사 가는 데는 대충 둘러댔어. 소미가 집 보러 온 날 모라는 방 2개가 갑자기 빠졌다고 했었다.
윤수경이라는 용신여대 미대생이 이사 나간 방에 소미가 들어왔고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시연이 내일 이사 나간다. 그런데 그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의 협박 때문인 거라고? 그동안 집에서 시연을 거의 못 봤던 게 그 때문일지도 몰랐다. 시연은 주말에도 케이지 안에 치즈를 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괜찮겠지? 이 집만 나가면. 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옥상 입구로 들어온 찬바람이 소미의 종아리를 훑고 지나갔다. 이제 잘 들리지 않는 시연의 말소리는 통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인지도 몰랐다. 소미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필 지금 시연이 옥상에서 나와 자기를 보면 어쩌지 싶었다. 혹시 지금 내 뒤에 있는 건 아니겠지? 뒷머리가 서늘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소미는 현관문을 열 때 끝내 못 참고 계단 위쪽을 흘끔 쳐다봤다. 다행히 시연은 없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치즈가 소미의 다리에 제 몸을 비볐다. 당황한 표정을 들킨 게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 치즈여서 다행이었다. 소미는 대화 내용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는 생생한 꿈을 꾼 것 같았다. 오늘이 시연의 이삿날이 아니라면 금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다 같이 나가서 떠나는 시연을 배웅했다. 구식 소형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 시연의 단출한 이삿짐들이 실려 있었다. 손때 묻고 예스러워 보이는 물건이 유난히 많았다. 시연이 차에 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계속 사는 건데. 시연은 어제 전화 통화할 때는 이사 가는 데는 대충 둘러댔다고 말했다. 소미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짓는 시연의 연기가 꽤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가는 게 어딨어. 또 놀러 올 거지? 보라가 소미 뒤에 서서 말했다. 그래요, 시연 언니. 분홍색 틴트를 바른 요정의 입술이 시무룩하게 내려갔다.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같이 살게 돼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운전 조심해서 가. 한솔이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말했다. 얇은 금속대 안경 속 눈빛이 차분했다. 나 치즈 한 번만 안아볼래. 보라가 팔을 벌렸다. 시연은 보라색 맨투맨을 입은 보라의 품으로 치즈를 넘겨줬다. 치즈는 안기자마자 보라의 품에서 나가고 싶다는 듯 버둥거렸다. 한솔이 자연스럽게 치즈를 데려왔다. 한솔의 품에서 치즈는 편안한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솔이 치즈를 향해 고개를 숙이자 검은 중단발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지막까지 이러기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매일 추루도 주고 장난감으로 자주 놀아주고. 보라가 투덜댔다. 치즈도 귀찮았을 거야. 누가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한솔이 치즈의 머리부터 꼬리 앞까지 능숙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시연이 집에 없을 때는 한솔이 도맡아 치즈의 사료를 챙겨주고 고양이 똥을 치워주곤 했다. 귀여운 걸 어떡해. 그래도 유정 언니랑 나랑 동시에 치즈 불러서 오라고 하면
나한테 올걸? 유정이 가타부터 말없이 은은한 미소를 띄었다. 나보다 치즈가 인기가 더 많네. 나 이제 갈게요. 다들 잘 지내요? 시연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한다는 약속이 오갔다. 이사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소미는 조금 어색해서 하우스 메이트들의 표정을 따라했다. 다들 눈썹이 팔자를 그렸다. 차 조수석에서 탄 치즈가 애옹애옹 하고 울었다. 분명 시연이 차에 타고 한솔, 유정, 보라, 소미 네 사람은 차가 골목길을 벗어나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소미는 시연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았다. 시연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소미 자신도 그런 기분에 의아했다. 시연은 통화하며 같은 집에 잠깐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 했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 때문에 시연은 도망치듯 이사갈 수밖에 없는 걸까? 소미야, 안 들어가? 유정의 순하고 단아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유정은 소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난 산책 좀 하고 갈게. 소미는 혼자나마 동네를 걸었다. 안개꽃 빌라는 저층 주택이 밀접한 주거지역에 있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 무더기로 있는 한편 전원주택 잡지에나 나올 것 같은 고급스러운 독립주택도 가끔 있었다. 3월초의 꽃샘추위에 소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빨리 했다. 발 닿는 대로 골목길을 걷다가 방향을 돌렸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가로등이 드물게 있었다. 게다가 안개꽃 빌라 50m쯤 앞에 있는 가로등은 깨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깨뜨렸는지 기상현상에 의해 깨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깨진 가로등 앞 전봇대에 붙은 지명수대 전단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전단이 낡고 빛발해서 이제껏 눈에 띄지 않은 모양이다.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사기죄. 소미는 수배자들의 인상착의를 외우기 위해서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수배자를 보게 되면 신고하기 위해서 항상 유심히 보곤 했지만 도움이 된 적은 아직 없었다. 그때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올라와 소미는 가로등 옆으로 비켜섰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미는 가로등 교체 민원을 넣으려고 휴대폰으로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전화를 거니 신호음만 가고 받지 않았다. 휴대폰 시계가 오후 6시를 간 넘긴 시각을 표시해서 월요일 9시에 다시 전화해보기로 하고 오르막을 올랐다. 붉은 벽돌과 한때는 유백색이었을 콘크리트가 섞인 3층짜리 연립주택이 소미 앞에 나타났다. 입구 위에 붙은 안개꽃 빌라라는 굵은 목각지 글자가 은빛으로 빛났는데 군데군데 흐려진 글자 때문에 안개꽃이 흐드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휴대폰 시계가 오후 6시를 간 넘긴 시각을 표시해서 월요일 9시에 다시 전화해보기로 하고 오르막을 올랐다. 붉은 벽돌과 한때는 유백색이었을
콘크리트가 섞인 3층짜리 연립주택이 소미 앞에 나타났다. 입구 위에 붙은 안개꽃 빌라라는 굵은 목각지 글자가 은빛으로 빛났는데 군데군데 흐려진 글자체 때문에 안개꽃이 흐드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매일 보는 빌라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들이 눈에 띄었다. 빌라 입구에는 따로 공동 출입문이 없었고 빌라 외관을 감싼 배관은 직각으로 꺾인 부분이 밟고 올라가기 딱 좋아 보였다.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방범창이 없다는 사실도 이제야 눈에 띄었다. 물론 반드시 CCTV가 많다고 안전하고 없다고 위험한 건 아니었다. CCTV가 없는 건 지금까지 설치할 필요성을 느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니까. 나뭇가지 끝이 붉은 빛을 뿌리는 태양을 조금씩 찌르고 있었다. 임유정. 시작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유정이 손목에 찬 열쇠로 탈의실 라커룸을 열었다. 라커룸 신발칸에는 검은 펌프스가 눕혀져 있고 흰색 반소매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정장 치마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유정은 수건을 꺼내 몸에 물기를 닦고 거의 다 쓰고 통에 조금 남아있는 바디미스트를 온몸에 칙칙 뿌렸다. 커다란 쇼퍼백에서 면바지와 티셔츠를 꺼내고 펌프스와 정장은 쇼퍼백 안에 넣었다. 평소에도 보부상이라는 놀림을 받지만 오늘은 승무원 취업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마치고 바로 수영장으로 온 터라 짐이 더 많았다. 유정은 바지를 입으며 종아리를 괜히 한번 주물러 봤다. 모의 면접할 때 보니까 다른 스터디 조원보다 종아리가 굵었던 것 같아 신경 쓰였다. 유정은 머리를 덜 말린 채로 슬리퍼를 신고 수영장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가볍다. 오늘은 새 하우스 메이트의 환영회이자 유정의 치팅데이다. 즉, 다이어트의 고삐를 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다. 열흘쯤 간격으로 2명의 하우스 메이트가 새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유정의 옆방에 사는 소미, 다른 한 사람은 바이올린 전공의 음대 신입생 나나다. 시온이 이사가고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나나가 들어와 공실을 채웠다. 소파에 앉아 저녁 메뉴를 골똘히 고민하는 나나의 볼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하우스 메이트들의 취향과 기준이 가지각색인지라 배달 음식을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보라는 맵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한솔은 페스코 베지테리언, 우유, 달걀, 생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이며 나나는 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빵순이이고 소미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대식가고 유정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프랜차이즈의 평판과 위생을 중시했다. 난 사이드 메뉴 시키면 되니까 너네 먹고 싶은 거 골라. 한솔이 보라의 옛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쉬는가 싶었던 것도 잠시 한솔은 테이프 클리너를 들고 와서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먼지와 머리카락을 제거했다. 치킨을 먹기로 하고 나서도 수많은 치킨집과 또 수많은 치킨 메뉴 중에서 표류하기를 20여 분째. 시작이 반이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어때? 고추마요, 파닭, 간장치킨, 숯불 바베큐 등 수많은 맛을 훑어보다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을 때쯤 보라가 말했다. 지친 하우스 메이트들은 보라의 엉터리 같은 말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직 뼈냐, 순살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치킨은 뼈에 붙어있는 살 뜯어먹는 맛이지. 고기 질도 순살보다 뼈있는 치킨이 낫고. 그렇지 않아? 보라가 하우스 메이트들을 둘러봤다. 순살이 먹기 편해서 좋지 않나? 먹으면서 휴대폰도 할 수 있고. 특히 양념치킨은 손가락에 양념 묻으면 끈적거리는데. 유정은 순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하우스 메이트들을 봤다. 한솔은 자기는 안 먹으니 알아서들 고르라고 물러났다. 소미는 뼈치킨이, 나나는 순살치킨이 더 좋다고 했다. 유정이 순살이 낫지 않을까 말하려는 찰나 보라가 예파면으로 본인이 이제껏 그 가게에서 시킨 내역을 검지로 빠르게 내리며 보여줬다. 주문한 5번 모두 별점 5개를 매긴 내역이었다. 나 믿어봐. 내가 이 집에서 순살 뼈 다 시켜봤는데 여긴 뼈가 진리야. 보라가 산 있는 눈썹을 으쓱했다. 그럼 저도 뼈 있는 거요. 유정 언니도 뼈 있는 거 괜찮아요? 나나가 쳐다봐서 유정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유정이 순살이 더 좋다고 말해도 1대3으로 기운 이상 소용없을 것 같았다. 유정은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음식만 받기 위해서 보라에게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다. 5사람은 배달 음식이 오길 기다리며 TV 채널을 돌렸다. 한참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서 리모컨 버튼이 멈췄다. 5 중 누구의 정확한 취향도 아니지만 누구의 비호감도 사지 않는 대중적인 프로였다. 보라와 나나가 그 프로에 게스트로 나온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정은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지만 요즘 아이돌은 생소했다. 동기들 대부분이 졸업하고 학교에서 거의 혼자 다니는데 집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요즘은 걔네가 인기 있어? 한솔이 관심을 보였다. 옆에서 소미가 우리 때 인기 있었던 아이돌들을 열거했다. 유정은 30살인 한솔과 묶이기에도 그렇다고 20살, 22살인 나나와 보라 쪽에 서기에도 애매해서 잠자코 있었다. 뉴페이스가 들어와서 안개꽃 빌라의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진 게 실감났다. 그래도 한솔과 소미 역시 보라와 나나의 대화에 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만 가요계 트렌드에 뒤처진 고인물은 아닌 것 같았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울려서 소파에 앉아있던 유정이 반쯤 일어났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옆에 있던 소미가 먼저 일어섰다. 기다려봐. 유정이 소미를 향해 팔을 뻗었다. 유정은 되돌아가는 발소리를 듣고 나서 소미에게 나가봐도 좋다고 말했다. 소미가 배달원이 현관 앞에 놓고 간 치킨 봉지를 들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들어왔다. 식탁이 사람으로 꽉 차는 건 오랜만이었다. 잔들 이리 줘. 내가 호프집 알바한 적이 있어서 맥주는 기똥차게 따르거든. 보라가 자로 잰 듯
일정한 거품 비율로 맥주를 따랐다. 유정은 긴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려 묶어 전투적으로 먹을 준비를 마쳤다. 볼록하고 단정한 유정의 이마는 형광등 조명을 받아 광이 났다. 소미가 비닐봉지를 거칠게 뜯어 치킨 상자를 꺼냈다. 양배추 샐러드와 외지 감자는 한솔 앞에 세팅되었다. 아냐, 다 같이 먹자. 한솔이 샐러드와 외지 감자를 한가운데로 옮겼다. 잘 먹겠습니다. 메아리처럼 반복된 이 말에서 신명과 열의가 넘쳐 흘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에 달려들었다. 유정은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는 사이에 닭다리술을 헤아렸다. 치킨이 2마리니까 닭다리는 4개, 사람은 5이다. 한솔이 안 먹으니까 1인당 닭다리 하나씩 딱 맞게 떨어졌다. 시작부터 깔끔하다. 음식은 양념이 없는 것, 덜 기름진 것부터 시작해야 혀가 쉽게 둔감해지지 않는다. 유정은 후라이드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부터 집어들었다. 닭가슴살이라면 냉장고에도 가득하지만 튀긴 가슴살은 다르다. 튀김옷이 살아있는 후라이드 치킨이 유채꽃처럼 노랗다. 보라가 이 집 단골이라더니 적당히 염지되어 있고 기름은 교체를 자주 하는 듯 맛이 깨끗했다. 먹방 유튜버 짬밥이 괜한 건 아니네. 유정은 속으로 감탄했다. 입안에 남은 기름기와 짭조름함을 맥주로 씻어내리고 다음 부위로 넘어갔다. 소미는 내가 먹은 치킨이 양념인지 후라이드인지 모르게 하라라는 격언을 실천했다. 유정은 뼈를 내려놓으려다가 소미 앞에 쌓인 깨끗하게 발골된 뼈를 보고 살을 야금야금 마저 발라먹었다. 뼈에 붙은 살은 야들야들했고 과연 보라 말대로 뼈를 발라먹는 재미가 있었다. 나나는 젓가락으로 치킨을 먹으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문자를 하는데 열중이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한대? 소미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남자친구야. 나나가 쑥스러운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여기도 장난 아니야. 한솔이 양배추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보라를 곁눈질했다. 아까부터 보라의 휴대폰에 새로운 알림이 계속 뜨는데 보라는 귀찮은 듯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 저번에 너 집 앞에 데려줬다던 그 공대생? 유정이 물었다. 정리했지 걘.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얜 그냥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야. 겉보기에는 유정이 지금껏 본 보라가 만나는 남자 중 가장 번듯해 보였는데 의외였다. 다들 술이 비었네. 보라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잔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들은 헐렁하게 봤는데 나나만 각 잡고 두 손으로 보라가 주는 술을 받았다. 나나의 볼이 발그레한 것이 귀여웠다. 유정은 맥주를 들이켜고 마지막 하나 남은 닭다리를 집었다. 가장 맛있는 걸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튀김옷이 바삭거리며 거치자 부드러운 속살이 나와 입술을 촉촉하게 적셨다. 치킨무까지 야무지게 아삭아삭 씹었다. 치킨뼈가 탑처럼 쌓인 걸 보자 잔뜩 팽창한 위가 횡격막을 위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턱은 쉬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소미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 양념치킨도 먹고 싶어졌다. 유정만 소미가 먹는 걸 구경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소미 언니, 진짜 잘 먹는다. 혹시 다음에 내 채널에 나올 생각 있어? 나 먹방 유튜브 하거든. 보라가 휴대폰으로 자기 유튜브 채널을 소미와 나나에게 보여줬다. 처음 유정과 한솔에게 보여줄 때는 부끄러워하더니 그 사이 자연스러워졌다. 보라가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입안에 캡사이신 라면을 넣는 장면이 최신 동영상으로 내걸려 있었다. 긴 금발에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는 같지만 풀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화장기 없이 앞머리에 헤어롤을 달고 있는 지금 모습과 퍽 달랐다. 매운 걸 잘 먹는 게 재능이 되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보라가 하우스메이트들에게 정확한 수입을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대기업 직장만큼은 번다고 했다. 유정은 보라의 수입이 궁금해 유튜버 수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했었다. 헐, 대박! 맛보라랜드가 언니였어요? 저 이 영상 본 적 있어요. 나나가 호들갑을 떨었다. 은근히 디스하는 거 아냐? 화면빨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보라가 뿌듯하게 웃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유튜버가 살 줄은 상상도 못해서요. 제 친구 중에서도 유튜버 하는 애들은 있는데 구독자 수 20만 명 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소미와 나나가 바로 보라의 채널을 구독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유정은 허탈해져서 배를 두드렸다. 해일 같은 식욕이 덮치고 난 자리는 씁쓸했다. 1일 1식 중이라 점심을 걸렀지만 치킨을 정신 놓고 먹고 나니 뒤늦게 칼로리가 걱정되었다. 적당할 때 그만두는 것이 언제나 가장 어렵다. 한솔은 식사를 마치고 익숙하게 싱크대 서랍에서 대여섯 가지 영양제를 꺼내 삼켰다.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한솔은 각종 건강정보에 해박했다. 유정이 장 트러블이 잦다고 했을 때는 유산균을 추천해줬고 보라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 특성상 눈 건강이 나쁘다고 했을 때는 눈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줬다. 다이어트에 좋은 영양제는 없나? 영양제보단 약이 더 효과는 좋겠지. 근데 물어본다고 한솔 언니가 추천해 줄 것 같진 않은데. 유정은 생각에 잠긴 채 오른손 손톱으로 왼쪽 팔을 계속 긁어댔다. 유정 언니! 팔 빨갛게 됐어요. 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정의 팔을 가리켰다. 가려워서 무심결에 긁다 보니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고 손톱 자국이 불그스름했다. 혹시 너도 동물성 단백질 알레르기 아냐? 일주일 전부터 그러더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유정의 이마가 찡그려졌다. 안개꽃 빌라의 탐식가들, 장하결, 장편소설. 다른 사람의 음식에 절대 손대지 마시오. 안개꽃 빌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건을 파헤치며 드러나는 그들의 묵직한 현실. 육소미. 시금치 된장국 냄새가 나는 집. 돌이켜보면 소미는 뜨거운 김과 집 전체에 퍼지는 구수하고
칼칼한 시금치 된장국 냄새 때문에 안개꽃 빌라에 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지역과 평수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다. 안개꽃 빌라에 오기 전에 들러봤던 고시원은 부엌이 협소해 요리하기 어려워 보였고 식탁이 없어서 방에 있는 책상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반면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인 안개꽃 빌라는 공용 공간으로 거실을 쓸 수 있고 베란다가 있어 햇볕에 빨래를 널 수 있었다. 일하고 있는 도시락 가게와도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소미는 모란 도시락 사장이자 안개꽃 빌라의 주인인 모란에게 이 집을 소개받았다. 모란은 거제도에서 상경해 이모네 집에서 출퇴근하는 소미의 사정을 듣고 마침 자기가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빈방이 났다며 소미를 데리고 갔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 없고 소미 또래인 유정만 혼자 부엌에 있었다. 모라는 유정이 소미와 동갑이고 용신대학교 영문과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유정은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중이었다. 집안이 고요해 유정이 나무도마에 채소 써는 소리가 잘 들렸다. 짧은 간격으로 탕탕탕이 아니라 간격이 꽤 있는 탕, 탕, 탕이었다. 소리로 보아 칼질이 썩 능숙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들리는 도마 소리가 정감있다. 소미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 수압을 확인하다가 도마 위를 봤다. 부엌의 난창으로 유정의 인상처럼 따뜻하고 참한 빛이 들어와 나무 도마 위를 비추었다. 큼직큼직하게 썬 시금치와 어슷하게 썬 고추, 반달썰기한 애호박에서 싱그러운 풋내가 올라왔다. 모라는 소미를 거실로 이끌었다. 냄비에 물 끓는 소리가 나며 구수한 멸치국물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유정이 된장을 물에 풀자 멸치국물 냄새는 곧 된장국 냄새로 변했다. 고추장도 조금 넣고 고추도 썰어 넣어서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냄새였다. 이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커졌다. 끓어 넘치기 전에 불 조절을 잘해야 할 텐데. 모란의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정신은 부엌에 반쯤 가 있었다. 소미가 거실, 방, 욕실과 베란다까지 둘러보고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유정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시금치 된장국, 가장자리가 바싹하게 익은 계란 프라이, 총각김치, 쌀밥 반 공기가 전부인 소박한 차림이었다. 시금치가 푹 익은 된장국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유정이 한 손으로 우물거리는 입을 가리며 곁눈질로 소미를 쳐다봤다. 소미는 자신이 대놓고 쳐다봤음에 민망해져서 일부러 부엌을 휘 돌아보는 척하며 걸어나왔다. 모란이 쉐어하우스의 규칙을 설명하는데 유정이 달그락거리며 숟가락질하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잘 익은 총각물을 아작 베어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나라면
고봉밥으로 한 공기는 더 먹었을 텐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소미 학생, 세입자 아가씨 둘이 갑자기 나가서 방이 났지. 이 가격에 이만한 방 구하기 쉽지 않아. 소미가 대학을 졸업한 지는 2년쯤 되었기에 학생은 아니지만 모라는 소미를 그렇게 불렀고 소미도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지금까지 본 집, 대여섯 군데를 떠올려 봤을 때 소미의 생각도 모란과 다르지 않았다. 소미는 빌라 3층의 모란의 집으로 올라가서 임대차 계약을 쓰고 모란이 일러주는 말에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얼른 저녁 먹을 생각밖에 없었다. 모란 도시락에 취업한 것도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먹는 걸 좋아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적어도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만 먹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경찰 시험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면서는 절대로 하기 싫은 일만 제하고 남은 곳에 모조리 지원했다. 소미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째 시험에 낙방하자 그런 확신도 흔들렸다. 가족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소미의 일가와 시험 낙방에 대해 한마디씩 얹었다. 젓가락을 들고 뭘 집으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이거 먹어라, 아니 저거부터 먹어라, 이건 이 방법대로 먹어야 한다고 참견을 들으면 원래 먹으려는 것도 먹기 싫어지기 마련인 법. 딱히 틀린 말 없는 가족들의 잔소리지만 소미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어졌다. 경찰이 내 길이 아닌가 싶고 잠시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이번 해만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며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겠다며 도피했다. 소미는 이모네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버스는 10,000원이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져 소미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뭘 할지 고민이라고 이모가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서 운을 띄웠다. 객식후가 되면서 소미도 4인 가족 단체 메시지 방에 끼게 되었다. 아직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소미는 시금치 된장국 칼칼하게 해서 어때요? 라고 글자를 입력했다. 소미가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사촌동생이 피자 먹자 엄마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부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이모는 몸에 또 안 좋게 피자냐고 핀잔하면서도 요리하기 귀찮았는데 시켜먹는 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다. 소미는 보내려던 메시지를 지우고 자기도 피자가 좋다고 답했다. 소미가 조경이 잘 된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피자 냄새가 진동했다. 냄새의 강도를 보아서 배달원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메뉴는 뉴욕 스타일의 페퍼로니 피자. 이모가 먹을 복 있네. 딱 맞춰서 오고. 하면서 소미를 맞았다.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소미 엄마가 식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도 했다. 소미네가 대식구인데다 먹성이 좋은 집안 내력이라 까딱 늦었다면
몫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이모네 식구들 옆에 잽싸게 앉아 소미도 패밀리 사이즈의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을 떼어내 양손으로 받치고 먹기 시작했다. 도우 위에 똑같이 생긴 동그란 페퍼로니가 빽빽하게 박혀있는 게 꼭 아파트 창문들 같았다. 얘가 가방부터 내려놓고 먹어. 이모가 소미의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서관 갔다가 바로 집 보고 온 거야? 소미는 입안 가득 피자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등줄기가 서늘했다. 가방에는 경찰 공무원 문제집 대신 모란이 남았다고 싸준 도시락 가게 반찬들이 들어있었다. 그나마 반찬 때문에 가방 무게가 있던 것이 다행이었다. 소미는 페퍼로니 피자를 입안에서 마저 씹고 꿀꺽 삼켰다. 소미가 안개꽃 빌라에 이사 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소미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서울에 올 때 바리바리 쌓아온 문제집과 공책이 대부분이었다. 소미가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담아둔 상자를 비우고 나니 치즈 녀석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치즈는 하우스메이트인 시연이 키우는 고양이다. 쫑긋한 귀부터 상자 안에 말아넣은 꼬리까지 녀석의 온몸을 치즈색 털이 뒤덮었다. 더 자세히는 주황색과 누르스름한 흰색이 대리석 무늬처럼 섞인 콜비잭 치즈 같았다. 이사 온 첫날 마루에 웅크려 있는 녀석을 보고 나무 도마 위에 덩이째 올려진 콜비잭 치즈가 걸어오는지 착각했을 정도다. 콜비잭 치즈는 서울 이모네에 살면서 처음 먹어보고 이름을 알게 된 것으로 소미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제발로 소미에게 걸어오기까지 하는 고양이 치즈에 비할 바는 아니다. 치즈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두 뼘 길이의 빨간 끈을 물어 뜯으면서 빈 상자 안에서 뒹굴었다. 끈은 양끝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공단처럼 매끄러운 재질이었다. 상자가 그리 크지 않아서 옆으로 두 바퀴 구른 치즈가 상자 벽에 부딪혔다. 녀석 때문에 문제집 정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소미가 상자를 잡고 슬쩍 흔들어 봤지만 치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정의 말에 의하면 길에서 살던 치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척추가 다 드러날 만큼 말랐다는데 지금은 그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토실토실하다. 치즈는 내일이면 시연과 함께 안개꽃 빌라를 떠난다. 소미가 작별의 아쉬움을 담아 치즈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이 기분 좋은 듯 갸르릉 소리를 냈다. 치즈는 다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진 빨간 끈에 흥미를 잃고 상자 벽을 핥히기 시작했다. 소미는 문제집 더미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매진한 공부의 결과물로 남은 것이라곤 고작 이런 것뿐이었다. 매니에 있는 공책의 표지는 조금 전 치즈 녀석에 의해 반이나 찢겨져 나갔다. 녀석은 하우스메이트들이 방심하고 놓아둔 고지서나
편지 같은 것을 종종 찢곤 했다. 그때마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녀석 앞에선 치즈 앞에 쥐가 되어 화가 스르르 풀리긴 했지만 소미 역시 치즈에게 이길 마음은 없었다. 소미는 옥상에 가서 빈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나가는 김에 치즈가 내버려둔 빨간 공단끈을 주워서 현관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안개꽃 빌라는 각 방에 쓰레기 봉지가 다 차면 현관 앞에 있는 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빌라 앞에 내다 버린다. 종량제 봉투 옆 바닥에 잘게 찢어진 흰 종이와 노란 머리카락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 앞에 주저앉았다. 종량제 봉투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틈에 노란 긴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찢어진 봉지의 단면을 보니 고양이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것 같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귀여운 말썽이지 생각하며 소미는 스케치북을 찢어놓은 것 같은 흰 종이 한 움큼과 머리카락을 주워 넣었다. 그리고 빈 상자를 구하러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 차면한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1리터 우유값 같은 냉동 탑차가 담 옆에 주차된 게 보였다. 모란의 아들이 운영하는 빌라 1층에 수산 유통업체가 망한 후로는 못 바뀐 듯 같은 자리에 있었다. 소미가 남은 반층을 더 올라가자 옥상 입구로 찬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지? 이제 같은 집에서 무서워서 잠깐도 못 있겠어. 무슨 소리지? 누가 전화 통화를 하나? 소미는 걸음을 멈췄다. 몇 마디 나눠본 적은 없지만 시연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약간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나머지 하우스메이트들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옥상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뒤돌아서며 손바닥으로 짚은 화강색 재질의 벽이 차가웠다. 계단 쪽 벽은 상아색 배경에 검거나 회색이거나 흰 점이 어지러이 콕콕 박혀 있었다. 계단에도 그와 비슷한 전어 껍질 같은 무늬가 반복되었다. 남의 통화를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발걸음이 쉽사리 떼어지지 않았다. 소미가 한쪽 발을 떼었지만 나머지 발은 껍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들러붙은 듯했다. 공연장은 내 SNS 보고 찾아온 것 같아. 그거 웬 실수한 거 없어. 작정하고 협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 시연이 억울한다는 듯 말했다. 저번엔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왔었어. 새로 이사 가는 데는 대충 둘러댔어. 소미가 집 보러 온 날 모라는 방 2개가 갑자기 빠졌다고 했었다. 윤수경이라는 용신여대 미대생이 이사 나간 방에 소미가 들어왔고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시연이 내일 이사 나간다. 그런데 그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의 협박 때문인 거라고? 그동안 집에서 시연을 거의 못 봤던 게 그 때문일지도 몰랐다. 시연은 주말에도 케이지 안에 치즈를 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괜찮겠지?
이 집만 나가면. 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옥상 입구로 들어온 찬바람이 소미의 종아리를 훑고 지나갔다. 이제 잘 들리지 않는 시연의 말소리는 통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인지도 몰랐다. 소미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필 지금 시연이 옥상에서 나와 자기를 보면 어쩌지 싶었다. 혹시 지금 내 뒤에 있는 건 아니겠지? 뒷머리가 서늘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소미는 현관문을 열 때 끝내 못 참고 계단 위쪽을 흘끔 쳐다봤다. 다행히 시연은 없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치즈가 소미의 다리에 제 몸을 비볐다. 당황한 표정을 들킨 게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 치즈여서 다행이었다. 소미는 대화 내용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는 생생한 꿈을 꾼 것 같았다. 오늘이 시안의 이삿날이 아니라면 금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다 같이 나가서 떠나는 시연을 배웅했다. 구식 소형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 시연의 단출한 이삿짐들이 실려 있었다. 손때 묻고 예스러워 보이는 물건이 유난히 많았다. 시연이 차에 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계속 사는 건데. 시연은 어제 전화 통화할 때는 이사 가는 데는 대충 둘러댔다고 말했다. 소미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짓는 시연의 연기가 꽤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가는 게 어딨어. 또 놀러 올 거지? 보라가 소미 뒤에 서서 말했다. 그래요, 시연 언니. 분홍색 틴트를 바른 요정의 입술이 시무룩하게 내려갔다.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같이 살게 돼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운전 조심해서 가. 한솔이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말했다. 얇은 금속대 안경 속 눈빛이 차분했다. 나 치즈 한 번만 안아볼래. 보라가 팔을 벌렸다. 시연은 보라색 맨투맨을 입은 보라의 품으로 치즈를 넘겨줬다. 치즈는 안기자마자 보라의 품에서 나가고 싶다는 듯 버둥거렸다. 한솔이 자연스럽게 치즈를 데려왔다. 한솔의 품에서 치즈는 편안한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솔이 치즈를 향해 고개를 숙이자 검은 중단발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지막까지 이러기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매일 추루도 주고 장난감으로 자주 놀아주고. 보라가 투덜댔다. 치즈도 귀찮았을 거야. 누가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한솔이 치즈의 머리부터 꼬리 앞까지 능숙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시연이 집에 없을 때는 한솔이 도맡아 치즈의 사료를 챙겨주고 고양이 똥을 치워주곤 했다. 귀여운 걸 어떡해. 그래도 유정 언니랑 나랑 동시에 치즈 불러서 오라고 하면 나한테 올걸? 유정이 가타부타 말없이 은은한 미소를 띄었다. 나보다 치즈가 인기가 더 많네. 나 이제 갈게요. 다들 잘 지내요? 시연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한다는 약속이 오갔다. 이사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소미는 조금 어색해서 하우스메이트들의 표정을 따라했다. 다들 눈썹이 팔자를 그렸다.
차 조수석에서 탄 치즈가 애옹애옹 하고 울었다. 분명 시연이 차에 타고 한솔, 유정, 보라, 소미, 네 사람은 차가 골목길을 벗어나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소미는 시연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았다. 시연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소미 자신도 그런 기분에 의아했다. 시연은 통화하며 같은 집에 잠깐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 했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 때문에 시연은 도망치듯 이사갈 수밖에 없는 걸까? 소미야, 안 들어가? 유정의 순하고 단아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유정은 소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난 산책 좀 하고 갈게. 소미는 혼자나마 동네를 걸었다. 안개꽃 빌라는 저층 주택이 밀접한 주거지역에 있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 무더기로 있는 한편 전원주택 잡지에나 나올 것 같은 고급스러운 독립주택도 가끔 있었다. 3월초의 꽃샘추위에 소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빨리 했다. 발 닿는 대로 골목길을 걷다가 방향을 돌렸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가로등이 드물게 있었다. 게다가 안개꽃 빌라 50m쯤 앞에 있는 가로등은 깨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깨뜨렸는지 기상현상에 의해 깨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 깨진 가로등 앞 전봇대에 붙은 지명수대 전단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전단이 낡고 빛발해서 이제껏 눈에 띄지 않은 모양이다.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사기죄. 소미는 수배자들의 인상착의를 외우기 위해서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수배자를 보게 되면 신고하기 위해서 항상 유심히 보곤 했지만 도움이 된 적은 아직 없었다. 그때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올라와 소미는 가로등 옆으로 비켜섰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미는 가로등 교체 민원을 넣으려고 휴대폰으로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전화를 거니 신호음만 가고 받지 않았다. 휴대폰 시계가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각을 표시해서 월요일 9시에 다시 전화해보기로 하고 오르막을 올랐다. 붉은 벽돌과 한때는 유백색이었을 콘크리트가 섞인 3층짜리 연립주택이 소미 앞에 나타났다. 입구 위에 붙은 안개꽃 빌라라는 굵은 목각지 글자가 은빛으로 빛났는데 군데군데 흐려진 글자 때문에 안개꽃이 흐드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휴대폰 시계가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각을 표시해서 월요일 9시에 다시 전화해보기로 하고 오르막을 올랐다. 붉은 벽돌과 한때는 유백색이었을 콘크리트가 섞인 3층짜리 연립주택이 소미 앞에 나타났다. 입구 위에 붙은 안개꽃 빌라라는 굵은 목각지 글자가 은빛으로 빛났는데 군데군데 흐려진 글자체 때문에 안개꽃이 흐드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매일 보는 빌라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들이 눈에 띄었다. 빌라 입구에는 따로 공동 출입문이 없었고 빌라 외관을 감싼 배관은 직각으로 꺾인 부분이
밟고 올라가기 딱 좋아 보였다.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방범창이 없다는 사실도 이제야 눈에 띄었다. 물론 반드시 CCTV가 많다고 안전하고 없다고 위험한 건 아니었다. CCTV가 없는 건 지금까지 설치할 필요성을 느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니까. 나뭇가지 끝이 붉은 빛을 뿌리는 태양을 조금씩 찌르고 있었다. 임유정. 시작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유정이 손목에 찬 열쇠로 탈의실 라커룸을 열었다. 라커룸 신발 칸에는 검은 펌프스가 눕혀져 있고 흰색 반소매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정장 치마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유정은 수건을 꺼내 몸에 물기를 닦고 거의 다 쓰고 통에 조금 남아있는 바디미스트를 온몸에 칙칙 뿌렸다. 커다란 쇼퍼백에서 면바지와 티셔츠를 꺼내고 펌프스와 정장은 쇼퍼백 안에 넣었다. 평소에도 보부상이라는 놀림을 받지만 오늘은 승무원 취업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마치고 바로 수영장으로 온 터라 짐이 더 많았다. 유정은 바지를 입으며 종아리를 괜히 한번 주물러 봤다. 모의 면접할 때 보니까 다른 스터디 조원보다 종아리가 굵었던 것 같아 신경 쓰였다. 유정은 머리를 덜 말린 채로 슬리퍼를 신고 수영장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가볍다. 오늘은 새 하우스 메이트의 환영회이자 유정의 치팅데이다. 즉, 다이어트의 고삐를 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다. 열흘쯤 간격으로 2명의 하우스 메이트가 새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유정의 옆방에 사는 소미, 다른 한 사람은 바이올린 전공의 음대 신입생 나나다. 시온이 이사가고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나나가 들어와 공실을 채웠다. 소파에 앉아 저녁 메뉴를 골똘히 고민하는 나나의 볼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하우스 메이트들의 취향과 기준이 가지각색인지라 배달 음식을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보라는 맵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한솔은 페스코 베지테리언, 우유, 달걀, 생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이며 나나는 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빵순이이고 소미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대식가고 유정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프랜차이즈의 평판과 위생을 중시했다. 난 사이드 메뉴 시키면 되니까 너네 먹고 싶은 거 골라. 한솔이 보라의 옛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쉬는가 싶었던 것도 잠시 한솔은 테이프 클리너를 들고 와서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먼지와 머리카락을 제거했다. 치킨을 먹기로 하고 나서도 수많은 치킨집과 또 수많은 치킨 메뉴 중에서 표류하기를 20여 분째. 시작이 반이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어때? 고추마요, 파닭, 간장치킨, 숯불 바베큐 등 수많은 맛을 훑어보다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을 때쯤 보라가 말했다. 지친 하우스 메이트들은 보라의 엉터리 같은 말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직 뼈냐 순살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치킨은 뼈에 붙어있는 살 뜯어먹는 맛이지. 고기 질도 순살보다 뼈 있는 치킨이 낫고. 그렇지 않아? 보라가
하우스메이트들을 둘러봤다. 순살이 먹기 편해서 좋지 않나? 먹으면서 휴대폰도 할 수 있고. 특히 양념치킨은 손가락에 양념 묻으면 끈적거리는데. 유정은 순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하우스메이트들을 봤다. 한솔은 자기는 안 먹으니 알아서들 고르라고 물러났다. 소미는 뼈치킨이, 나나는 순살치킨이 더 좋다고 했다. 유정이 순살이 낫지 않을까 말하려는 찰나 보라가 예파면으로 본인이 이제껏 그 가게에서 시킨 내역을 검지로 빠르게 내리며 보여줬다. 주문한 5번 모두 별점 5개를 매긴 내역이었다. 나 믿어봐. 내가 이 집에서 순살 뼈 다 시켜봤는데 여긴 뼈가 진리야. 보라가 산 있는 눈썹을 으쓱했다. 그럼 저도 뼈 있는 거요. 유정 언니도 뼈 있는 거 괜찮아요? 나나가 쳐다봐서 유정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유정이 순살이 더 좋다고 말해도 1대3으로 기운 이상 소용없을 것 같았다. 유정은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음식만 받기 위해서 보라에게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다. 5사람은 배달 음식이 오길 기다리며 TV 채널을 돌렸다. 한참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서 리모컨 버튼이 멈췄다. 5 중 누구의 정확한 취향도 아니지만 누구의 비호감도 사지 않는 대중적인 프로였다. 보라와 나나가 그 프로의 게스트로 나온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정은 안 듣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지만 요즘 아이돌은 생소했다. 동기들 대부분이 졸업하고 학교에서 거의 혼자 다니는데 집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요즘은 걔네가 인기 있어? 한솔이 관심을 보였다. 옆에서 소미가 우리 때 인기 있었던 아이돌들을 열거했다. 유정은 30살인 한솔과 묶이기에도 그렇다고 20살, 22살인 나나와 보라 쪽에 서기에도 애매해서 잠자코 있었다. 뉴페이스가 들어와서 안개꽃 빌라의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진 게 실감났다. 그래도 한솔과 소미 역시 보라와 나나의 대화에 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만 가요계 트렌드에 뒤처진 고인물은 아닌 것 같았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울려서 소파에 앉아있던 유정이 반쯤 일어났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옆에 있던 소미가 먼저 일어섰다. 기다려봐. 유정이 소미를 향해 팔을 뻗었다. 유정은 되돌아가는 발소리를 듣고 나서 소미에게 나가봐도 좋다고 말했다. 소미가 배달원이 현관 앞에 놓고 간 치킨 봉지를 들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들어왔다. 식탁이 사람으로 꽉 차는 건 오랜만이었다. 잔들 이리 줘. 내가 호프집 알바한 적 있어서 맥주는 기똥차게 따르거든. 보라가 자로 잰 듯 일정한 거품 비율로 맥주를 따랐다. 유정은 긴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려 묶어 전투적으로 먹을 준비를 마쳤다. 볼록하고 단정한 유정의 이마는 형광등 조명을 받아 광이 났다. 소미가 비닐봉지를 거칠게 뜯어 치킨 상자를 꺼냈다. 양배추 샐러드와 외지 감자는 한솔 앞에 세팅되었다. 아냐, 다 같이 먹자. 한솔이 샐러드와 외지 감자를 한가운데로 옮겼다.
잘 먹겠습니다. 메아리처럼 반복된 이 말에서 신명과 열의가 넘쳐 흘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에 달려들었다. 유정은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는 사이에 닭다리술을 헤아렸다. 치킨이 2마리니까 닭다리는 4개, 사람은 5이다. 한 소리 안 먹으니까 1인당 닭다리 하나씩 딱 맞게 떨어졌다. 시작부터 깔끔하다. 음식은 양념이 없는 것, 덜 기름진 것부터 시작해야 혀가 쉽게 둔감해지지 않는다. 유정은 후라이드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부터 집어들었다. 닭가슴살이라면 냉장고에도 가득하지만 튀긴 가슴살은 다르다. 튀김옷이 살아있는 후라이드 치킨이 유채꽃처럼 노랗다. 보라가 이 집 단골이라더니 적당히 염지되어 있고 기름은 교체를 자주 하는 듯 맛이 깨끗했다. 먹방 유튜버 짬밥이 괜한 건 아니네. 유정은 속으로 감탄했다. 입안에 남은 기름기와 짭조름함을 맥주로 씻어내리고 다음 부위로 넘어갔다. 소미는 내가 먹은 치킨이 양념인지 후라이드인지 모르게 하라라는 격언을 실천했다. 유정은 뼈를 내려놓으려다가 소미 앞에 쌓인 깨끗하게 발골된 뼈를 보고 살을 야금야금 마저 발라먹었다. 뼈에 붙은 살은 야들야들했고 과연 보라 말대로 뼈를 발라먹는 재미가 있었다. 나나는 젓가락으로 치킨을 먹으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문자를 하는데 열중이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한대? 소미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남자친구야. 나나가 쑥스러운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여기도 장난 아니야. 한 소리 양배추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보라를 곁눈질했다. 아까부터 보라의 휴대폰에 새로운 알림이 계속 뜨는데 보라는 귀찮은 듯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 저번에 너 집 앞에 데려줬다던 그 공대생? 유정이 물었다. 정리해주겐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얜 그냥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야. 겉보기에는 유정이 지금껏 본 보라가 만나는 남자 중 가장 번듯해 보였는데 의외였다. 다들 술이 비었네. 보라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잔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들은 헐렁하게 봤는데 나나만 각 잡고 2손으로 보라가 주는 술을 받았다. 나나의 볼이 발그레한 것이 귀여웠다. 유정은 맥주를 들이켜고 마지막 하나 남은 닭다리를 집었다. 가장 맛있는 걸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튀김옷이 바삭거리며 거치자 부드러운 속살이 나와 입술을 촉촉하게 적셨다. 치킨무까지 야무지게 아삭아삭 씹었다. 치킨뼈가 탑처럼 쌓인 걸 보자 잔뜩 팽창한 위가 횡격막을 위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턱은 쉬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소미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 양념치킨도 먹고 싶어졌다. 유정만 소미가 먹는 걸 구경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소미 언니, 진짜 잘 먹는다. 혹시 다음에 내 채널에 나올 생각 있어? 나 먹방 유튜브 하거든. 보라가 휴대폰으로 자기 유튜브 채널을 소미와 나나에게 보여줬다. 처음 유정과 한솔에게 보여줄 때는 부끄러워하더니 그 사이 자연스러워졌다.
보라가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입안에 캡사이신 라면을 넣는 장면이 최신 동영상으로 내걸려 있었다. 긴 금발에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는 같지만 풀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화장기 없이 앞머리에 헤어롤을 달고 있는 지금 모습과 퍽 달랐다. 매운 걸 잘 먹는 게 재능이 되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보라가 하우스메이트들에게 정확한 수입을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는 대기업 직장만큼은 번다고 했다. 유정은 보라의 수입이 궁금해 유튜버 수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했었다. 헐, 대박! 맛보라랜드가 언니였어요? 저 이 영상 본 적 있어요. 나나가 호들갑을 떨었다. 은근히 디스하는 거 아냐? 화면빨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보라가 뿌듯하게 웃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유튜버가 살 줄은 상상도 못해서요. 제 친구 중에서도 유튜버 하는 애들은 있는데 구독자 수 20만 명 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소미와 나나가 바로 보라의 채널을 구독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유정은 허탈해져서 배를 두드렸다. 해일 같은 식욕이 덮치고 난 자리는 씁쓸했다. 1일 1식 중이라 점심을 걸렀지만 치킨을 정신 놓고 먹고 나니 뒤늦게 칼로리가 걱정되었다. 적당할 때 그만두는 것이 언제나 가장 어렵다. 한솔은 식사를 마치고 익숙하게 싱크대 서랍에서 대여섯 가지 영양제를 꺼내 삼켰다.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한솔은 각종 건강정보에 해박했다. 유정이 장 트러블이 잦다고 했을 때는 유산균을 추천해줬고 보라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 특성상 눈 건강이 나쁘다고 했을 때는 눈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줬다. 다이어트에 좋은 영양제는 없나? 영양제보단 약이 더 효과는 좋겠지? 근데 물어본다고 한솔 언니가 추천해 줄 것 같진 않은데. 유정은 생각에 잠긴 채 오른손 손톱으로 왼쪽 팔을 계속 긁어댔다. 유정 언니! 팔 빨갛게 됐어요. 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정의 팔을 가리켰다. 가려워서 무심결에 긁다 보니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고 손톱 자국이 불그스름했다. 혹시 너도 동물성 단백질 알레르기 아냐? 일주일 전부터 그러더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유정의 이마가 찡그려졌다.